예, CBS 박종현 한판송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커 대련 시간. 자, 먼저 맥 소장님, 서영주 전 여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여당 상근부 대변인 서영주입니다. 자, 야당 전 최고위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여당 최고위원인데 지금은 야당? 이제 야당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입니다.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출장이 아니고 뭐 예. 저 휴가 갔다 왔습니다. 아, 휴가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신 걸로. 네, 뭐 예, 출장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조은석 내란 특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어제 청구를 했는데 사실 헌정사상 체포영장에 청구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었습니다만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처음입니다. 근데 현직과는 달리 뭔가 다른 기류로 진행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뭐 최초를 보면 예. 본인이 초래한 거 아니에요? 음,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음, 정말 이런 전직 대통령을 본 적이 없죠. 보수의 전직 대통령들 뭐 수사 받을 때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고 뭐 거의 뭐 이렇게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이는 분.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는 거나 구속영장이 다시 재집행되는 거나 특검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들은요 다 본인이 초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뭐 사법적인 압박이나 핍박을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소환에 응했거나 또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면 음,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음. 끝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데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 보입니다. 예, 김종혁 전 최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예. 그 구속 취소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좀 상식적이진 않았어요. 음,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다 날짜로 계산을 하다가 예. 갑자기 시간을 계산을 해서 풀어줬는데 그러고 나서 그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그거 좀 이상하니까 위에다가 그 고법에다가 좀 물어보는 게 좋겠다 했는데 검찰에서는 또 그거를 그냥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세 번의 경찰 저 소환에 불응하는 것도 그것도 온당한 건 아니죠. 예. 둘 다 온당한 건 아닌데 근데 저는 그 특검이 이제 받자마자 바로 체포영장 그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한 번은 넘어온 다음에 예, 출두해라라고 아. 요구를 하고 예. 출두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요청을 하면 그러면 뭐 아무런 이론의 여지가 없이 그냥 바로 그 발부가 될 텐데 저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뭐 경찰에는 안 했지만 특검에서는 나를 부른 적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마 발부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근데 특검에서 그 의사를 확인해 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사가 굉장히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특검을 헌재에 판단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어떻게 특검이 봐줘요? 시간이 이게 뭐 1년 2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검 170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법불악의,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뭐 이런 고사성어가 또 특검보가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도 이걸 직접 강조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특검의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매우 강한 거 아닙니까? 예. 매우 강해 보이고 예, 그 뭐 법불악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지만 그 출국 금지 사실 예. 자체를 또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 뭐 지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뭐 혼자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부인도 지금 그 병원에 있고. 근데 그걸 굳이 밝히는 거는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선언적으로 공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민의힘과 보수파에 좋아요. 계속 밖에서 저렇게 버티는 모습 보이고 또 자꾸 뭐 특검이라든지 조사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들이 예, 과연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에 도움이 될까? 빨리 법에 조사 제대로 빨리 받아가지고 법의 시판대에 세우는 것, 그것이 보수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명현 특검이 최병 특검이죠. 이분이 이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배우로 의심받고 있는 분이 김건희 씨인데 관련해서 이제 불응을 하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맞다.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 김건희 씨가 그러면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그 부부가 같이 체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김건희 특검에서 예. 민중기 특검도 일정대로 하겠다, 계획대로 하겠다. 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세계 특검에서 내란 특검도 사실은 그러면 김건희 씨가 알았냐 몰랐냐 이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다 부르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순서는 뭐 김건희 특검이나 아니면 최혜병 특검이 빠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봅니다. 음. 물론 병원에 있어서 우울증 치료 받는다.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예. 물론 치료도 받아야겠죠. 근데 그것과 수사는 별개다.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하면 당연히 부르는 거고 안 나오면 잡아가는 겁니다. 예. 사실 그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와 최혜병 특검 사무실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이 같은 라인에 있어요. 길을 건널 필요도 없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 가면 굉장히 왜 안 오나 하고 정말 체포를 하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랄까 체포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뭐 국민들 보기에 좀 이상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동정 여론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부부가 저렇게 뭐 한 명 구속당하면은 그래도 한 명은 좀 불구속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안 하거나 막 이런 건데 그러한 뭐 법에 좀 관용도 있잖아요. 예. 근데 워낙 지은 범죄들이 대한민국을 대단히 위태롭게 하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분들의 혐의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두 분에 대한 동정 여론도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뭐 둘 다 똑같이 구속당한다든지 법정에 세운다든지 그런 것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할 때 그 두 부부 중 한 명만 수사한다 뭐 이런 불문율이 있었다는 설이 있지만 이번에 절대 적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장영자 이철이 사건 때 예, 두 부부가 함께 구속이 됐어요. 아 예. 네, 아마 그 이후에 가장 고위직으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니까 예. 구속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외 투표가 나오겠죠. 옛날에 마르코스 대통령과 이멜다 뭐 여사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예. 우리나라의 품격이나 국가의 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보면은 세상사라는 게 결국은 다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인과응보에 의해서 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우리가 그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고집 피우면 안 된다. 그리고 총선에서 폭망한다. 예. 그러면 그 이후 아무런 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 그렇게 외쳤는데 대통령이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의정 갈등 같은 것들 아무런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독불장군으로 밀어붙여갖고 결국은 잘 나가던 선거 다 망쳐버렸거든요. 다 우수수 떨어졌고. 예. 그러고 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그 후과가 그냥 엄청나게 몰려온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또 막으려고 계엄을 했어요. 근데 계엄을 했을 때 이거 계엄 우리가 옹호하면 안 된다. 예. 이거 막아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절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우리 친윤이라는 분들이 그 뭔 소리야 하면서 전혀 안 들어오고 그렇게 얘기하는 한동안 쫓아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뭐 길거리에 그 시위 나가고 뭐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다들 저래봤자 안 된다. 조금 있으면 망한다. 저렇게 가면. 예. 근데 결국은 지금 이제 그게 다 오잖아요. 1년도 안 된 사이예요. 이게 보면. 맞습니다. 보면은 고자질할 게 있습니다. 아 예. 제보라고 할까요? 아니요. 아. 김종혁 최고위원님에 대해서 고자질할 게. 예. 말씀해 주세요. 그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권 초기에 네. 계속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장 소장님이 네, 그때 김종혁 최고위원님 당시에 집권 여당의 이제 최고위원이고 그러셨을 때 예. 저랑 같이 방송했을 때 저한테 막 쉬는 시간에 그러셨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 야당 편이야? 뭐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아니 계세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제가 얘기한 대로 비판한 대로 그것을 그때 오류를 수정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예. 그리고 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됐어. 예. 됐는데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그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에서 그 탄핵을 하겠다면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어요. 예. 저는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대선 집권 초기에. 불복이라고. 예. 집권 초기에. 아니 지금 대통령 된 지 한 달 됐는데 한 달 만에 길거리로 나서서 탄핵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거는 정권을 방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방어를 했어요. 예. 열심히 방어를 했고 뭐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거는 이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딱 총선 끝나고 나서 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지고 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건 한동훈이가 잘못한 거다. 아. 그러면서 백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제가 백서 총선 위원이었어요. 백서. 예. 근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이거를 아하. 그 뭐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같은 편은 그 감싸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하. 이 정도를 넘어간 거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이것을 이건 다른 아니다. 사람에게 다 넘겨버린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거는 아니다라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장성철 소장이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아. 저는 그때 비판 첫 번째 했을 때가 예. 집권여당 당 대표를 이준석 대표죠. 쫓아냈을 때부터 이러면 안 된다. 아. 그때부터 비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장 소장님과 김정일 최고의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아, 그래서 두 분의 이렇게- 토론은 굉장히 여유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냥 지금 국민의 즐기는 것 모습을 같아. 단편극으로 얄미워. 보는 것이고 얄미워. 참고로 이제 팩트 체크는 민주당이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달 만에 탄핵을 주장했다. 그런 사실과 다릅니다. 왜 아니에요? 그런 적이 서울역에서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예. 일부 시민 단체가 아. 나서서 탄핵을 주장했던 바는 있어도 예. 민주당이 당시 탄핵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서 민주당 알수 의원들이 있다. 많이 참석을 했어요. 한두 명 갔었고요. 당에서 그거는 선을 그었습니다. 아. 그거는 개인의 개인 일탈. 입장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라는 것이고 한 가지 제가 예. 아까 얘기를 하려는데 이제 장 소장님하고 이제 아, 두 분이 예. 설전을 하게 죄송합니다. 예. 예. 발언권은 그러니까- 서영조 백 소장에게. 그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를 예. 예. 동시에 잡아가는 거, 체포하는 게 이게 좀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어. 뭐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그렇게 해서는 좀 국민적으로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들은 둘이 아닙니다. 아하. 한 몸이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 얘기를 빌리면 장님무사가 걸어 다니고 예. 안진명이 주술사가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국정농단의 공동체로 했다는 그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두 부부가 아니라 한 몸뚱아리를 체포, 구속, 수사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죠. 아마 특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밝혀지게 되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살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일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정욱 근데 변호사가 한국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취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병원에 매일 가신다고 네. 하는데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은 건 사실 아닙니까? 아유, 뭐 그러겠죠. 네. 어떻게 좋겠어요. 나 이제 곧 뭐 특검 조사도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구속당해야 되고 또 뭐 평생 감옥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 인생에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 당연히 우울증 걸리고 안 아프던 몸도 아플 수밖에 없는데 서정욱 변호사도 예. 뭐 5분 만나 뵙고 뭐 쫓겨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 자꾸 뉴스에 나와서? 예. 아니 그냥 뭐 여러 가지 조금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너도 서정욱 가 이제 너도 장성철과 똑같은 인간이야 너도 꺼져 이제 거의 이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서정욱 변호사도 이제 충원을 그렇죠. 조금 이제 뭐 상식적인 상식적인 얘기보다 변호사 상식- 입장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안 네. 된다라고 이제 근데 그게 마음에 얘기했죠. 안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또 뉴스 나온 것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이제 검찰 합동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천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고 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백혜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당시 수사를 열심히 했었는데 수사를 열심히 했던 분이 갑자기 좌천되기도 했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분이 또 좀 방송에 나와서 말씀도 하시고 떠오르는 지역이 평택입니다. 박 시장님. 예.
관련 평택은 수사. 제가 아니고 이제 장 소장님의 전공입니까? 장 소장님 전공입니다. 예. 근데 원래 이 사건을 이제 관세청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제가 알기로 부산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예. 상당히 더뎠잖아요. 음. 그다음에 특검에서 이런 부분도 볼 것으로 보이니까 예. 부랴부랴 합수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부산지검에 있는 일부 인사들도 거기에 합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검찰이 사실은 상당히 당연히 문제가 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진 않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평택을 잘 아는 장 소장님. 아마 뭐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기사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 누가요? 언론사에서 뭐 아. 취재를 해서 기사 쓰는 거 한번 지켜보시고요. 예. 하여튼 사건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상설 특검에서도 음. 결국에는 이 사안까지도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도 관련 의혹을 들여다 보겠죠? 그러겠죠. 뭐 예. 다 살펴보겠죠. 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음. 정황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상당히 김건희 씨에 대한 질타의 하나의 큰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시나리오로 본다면 예. 가장 낮은 단계로 될 수 있는 게 그냥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을 가져가는 것 이게 아마 가장 낮은 단계가 될 거고 예. 그 다음 단계는 거기에 이제 원래 관세청들이 연관돼 있는 회사기 때문에 평택에 있다는 회사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백혜룡 경장이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관세청이 최은순 인맥을 이용해서 외압을 행사했냐 이게 이제 그 다음 낮은 단계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다음에 그 더 높은 단계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뭐 거기에 정황은 사실 나온 게 없습니다. 예. 취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나와야 되는데 예. 혹시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아예 뭐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특검이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 밝혀질 근데 거예요. 앞서 제가 말한 낮은 단계인 마약 수사 관련된 거를 세관 직원들이 대통령실 힘을 최은순을 이용한 대통령실 힘을 인맥을 이용해서 외압을 행사했다. 이것도 제가 표현은 정황이 확인 안 된 거에 비해서 낮은 단계지. 이것만 해도 강한 거예요. 우지가. 맥 소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일단 뭐 평택을 보면은 단순히 김건희 씨 한 명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바에는 삼특검의 김건희라는 이 세 글자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평택은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그의 오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뭐 조선시대 보면 외척들이 부패해서 그 왕조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윤석열 이 정부의 역사가 외척의 부패로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현상들을 또 평택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할 이 특검이 이제 16가지 수사가 있는데 그중에 13가지의 김건희 씨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수사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상 양평 고속도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평? 예. 평이죠.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녹취록이 풀리면서 이미? 사실상 이 수사의 범위가 검찰로 넘어갔어요. 왜 검찰이 이걸 봐줬느냐, 몰랐느냐, 덮었느냐 이런 부분이라서 이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검찰 특검의 한 단락이 될 것이고 양평 고속도로는 국가사업을 바꾼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죠. 10년 넘게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 바뀌었잖아요, 사실. 지도를 바뀌었는데 그건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거기에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전을 하고요. 이 용역 회사부터 시작해서 당시에 그냥 권력으로 그거를 입틀막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본인의 어떤 집안의 땅들이 곳곳에 있고 그러면 이거는 국가 사업을 바꿔서 본인들의 어떤 폭리를 취하려 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당시에 국회에서 질의를 할 때 받을 때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렇죠. 다음 정권에서 하세요 하고 굉장히 좀 그분답지 않은 격앙된 반응이 나와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죠. 저는 그때 상당히 어이없었는데 예. 어쨌든 이 강원권으로 네. 경춘 쪽으로 가는 도로가 문제가 항상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엄청 많고. 관련 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영부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받으니까 나 안 해. 이게 조단위 SOC 사업인데 안 할래. 나중에 해. 뭡니까 이게? 다음 나라는. 정권에서 해. 저는 오히려 의혹은 해명하면 되는 건데 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진짜 납득이 안 됐었어요.
조단위 프로젝트를 그거는 그냥 어디 지역 민원도 아니고 정말 동부 경춘선 이쪽 매일 막히기 때문에 관련 필요한 도로예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뭔가 어디 동네 이장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갑자기 김정혁 전 최고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한숨을 쉬셨는데 한숨의 의미는 아니 뭐 다른 범죄들은 예. 사실은 뭐 주가 조작은 뭐 사이. 대통령 영부인 되기 전이고 예. 뭐 그리고 또 그런 짓 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작전 세력들 뭐 있고 그래서 예. 그리고 뭐 뇌물 받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의 범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아직도 좀 믿겨지지는 않아요. 설마 대통령 설마.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을 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땅 거기다가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 거기다가 이득을 주기 위해서 국가 사업인 몇십몇 년 동안 계속되었던 국가 사업의 지도를 바꿨다? 저는 이해는 안 되거든요. 설마 그렇게까지 사악한 일들을 벌였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간덩이 큰 공무원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은 그 신념이 많이 무너져서 예.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예. 정말 이거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이며 거기에 관련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 장 소장한테 탈당을 해갖고 지금 그 당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만 저는 상당히 정말 우리 당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갑갑하네요. 심각할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상임위에서 옹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고 그렇죠. 지도부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것이 만약 국정농단 형식으로 밝혀지게 된다면은 진영 자체가 완전히 풍비박산 날 가능성도 있죠. 근데 당시 이제 용역회사에서 노선 변경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아마 당선인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 이른 시간에 심사숙고가 없는 시간에 사실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노선 변경을 가져갔다. 노선 변경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일부 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당 노선이 바뀐 노선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교통량을 생각할 때. 예. 그런데 이게 바뀌는 과정이 석연찮게 너무 빠르다. 사실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지적하신 대로 그럴 수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건 해명 풀어야죠. 의혹을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17, 18, 19번이 제일 의혹이 클 것 같아요. 17, 18, 19번. 네. 그 알려주셔야죠. 아이템이 아닌 거.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아이템이 아니에요? 16가지 중에 지금 들킨 건 그중에 작은 걸 거예요. 예, 네. 되게 당했습니다. 네. 박 실장에게. 아직 안 나온 한 3개 이상이 여- 더 뭐 천인 공노할, 경천 동지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공관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국토부 관계자들이나 원희룡 장관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노선 변경안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예. 국회에서 엔지니어링 회사 회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예. 아니요 국토부에서 저희 보고 바꾸라고 했는데요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선후 관계가 엔지니어링 회사에다가 그걸 바꾸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쭉 따라가면은 범인이 나오죠. 어유 장 소장님이 그 길을 다 만들어 주셨네. 저는 정말 그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노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쪽으로 원래 노선이 났더라도 야 이거 대통령 부인 처갓집과 관련된 땅이 있으니까 이거 이대로 하면은 정권에 큰 부담이 된다. 이거 이쪽으로 하지 말고 딴 쪽으로 다시 찾아봐라. 이게 상식적이지. 예. 이게 말이 돼요? 예. 화가 나네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해봐서 행정보좌관도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이 국가사업이거든 양평 고속도로요. 오랫동안 이거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서울 강원 지자체도 공무원들. 지자체지만 서울 강원의 이 그 강원도까지 연결되는 이 교통체증 때문에 네. 이게 말하자면 경제적인 어떤 타산성이 안 나오더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양평 공지구하고도 관련이 돼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엄청난 일일 수 있다. 네, 놓고 때는 잠시만요.